아이폰 프로, 아이패드 프로, 고 프로, 에어팟 프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한 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준비하시는 일, 하시던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예전에는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만 있어도 프로 같았습니다. 대충 막 사용하기에는 거지 같던 아이튠즈의 시련과 싸워 이겨내는 내 자신도, 부분 수리가 안 돼서 한 방에 몇십만 원을 지불하는 저도 굉장히 프로 같았습니다. 사실 호분대 말이죠. 최근 정말 많은 코드리스 이어폰 리뷰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제품은 단연 대기업의 제품들이었습니다. 저가형은 QCY를 기준으로, 중상위권 제품에서는 버즈나 에어팟과 비교하면 어떤가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소 2~3만 원의 이어폰도 비싸다고 느끼던 사람들에게 에어팟은 이어폰을 새로 구매하는 이유를 만듦과 동시에 무선 이어폰은 이제 20만 원대에 사야 한다는 특별한 각인을 남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에어팟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철저히 비교당해 왔습니다. 현존하는 수많은 콩나물형 이어폰들이 에어팟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그 지역의 쓰레기를 예쁘게 담아 판매하는 상품이 있었는데 이제 애플은 각국의 쓰레기를 예쁘게 담아 팔아도, 아니 그냥 대충 쓸어 담아도 이슈를 끌며 완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쓰레기도 중국에서 짝퉁이 이틀 만에 나오겠죠. 현재 애플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가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에어팟2의 동료가 되는 걸 뿌리치고 프로의 외길로 혁신을 외치며 돌아온 에어팟 프로입니다.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했고 그 노이즈 캔슬링을 위해 오픈형에서 커널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차음으로 인한 커널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통풍 설계와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내장하였는데, 커널형의 이점은 이점대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들을 한데 묶었습니다. 그냥 기능이 많은 이어폰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변화를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세심한 건지 마케팅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프로라는 있어 보이는 펌핑을 넣어도 어떻게 보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출시 가격 32만 9천 원입니다. 해외 가격 249달러에 각종 세금을 붙이면 비슷하겠지만 249달러지만 26만 9천 원에 출시했던 파워비츠 프로에 비해 원화 출시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애플의 환율 계산법은 무슨 감성이냐 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게 에어팟 프로입니다. 구매 후 6주 뒤에나 받을 수 있었던 6주팟의 전설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패키지 앞면은 알비노처럼 새하얀 포켓몬스터 모다피의 앞뒷모습을 보여주고 후면은 살짝 뚜껑이 열려 있는데 혹시 홍콩에서 와서 뚜껑이 열린 건 아니겠죠? 조심해야지. 네, 사실 원래 에어팟2도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해보면 맞네요. 언젠가부터 애플 제품 일부는 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옆면에 비닐 손잡이를 뜯어주시고 자본주의의 냄새를 장염 걸릴 것 같네요. 윗면엔 각종 문서가 들어있고 에어팟 프로, 역시 한국어까지 적혀있죠. 에어팟 프로도 해외에서 구매해도 국내에서 워런티가 적용됩니다. 자본주의의 비닐을 떼어봅니다. 비닐을 벗겨주시면 프로의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미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투박스럽게 생기고 두꺼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면 케이스를 씌운 기존 에어팟과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기로 인한 마이너스 요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뚜껑 열리는 감도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하단에 새로운 뭔가가 있는데 애플의 종이접기 전문가라도 있는지 이어팁을 캡슐 포장하듯이 포장해놨어요. 제품에 꽂혀있는 것 포함해서 스몰, 미디움, 라지 3가지 사이즈의 기본 팁이 제공되고 팁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추가로 4달러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팁은 독자 규격인데다가 안에 망까지 있고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데 원래 14달러에 발표할 걸 실수로 4달러로 발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격은 합리적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컴플라이 폼팁 같은 건 세상에 막 2만원씩 하죠. 분명히 에어팟 프로용 폼팁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물론 중국 알리에서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기존 타입 A와 다르게 타입 C2 라이트닝 케이블이에요.
데이터 전송도 지원합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에어팟 프로가 들어있는 케이스, 데이터 전송도 지원하는 C2 라이트닝 케이블, 들어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3가지 사이즈의 이어팁, 그리고 매뉴얼입니다. 케이스를 살펴보면 크기가 엄청나게 커진 것 같지만 기존 에어팟과 비교하면 가로 세로가 바뀌고 조금 길어진 정도예요. 다른 여러가지 코드리스들이랑 대충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은 이제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유닛을 살펴보면 기존 에어팟과 비교했을 때 콩나물의 줄기가 짧아졌고, 사이드의 외부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듣는 데 도움이 되는 메쉬와 실제로 이 부분 뒤쪽에는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부 안쪽에 있는 메쉬는 정확하진 않지만 덕트 역할을 하는 느낌이었고, 분해 사진을 보면 하단부 근접 센서와도 연결되어 있어 근접 센서의 역할을 겸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2중 3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제품 생산에서 부품 하나 공정 하나는 다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팁을 빼보면 이거 빼다가 찢어지진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강하게 고정되는 걸쇠 방식이라 이어폰 분실이 어려운 구조인데, 자세히 보시면 속에 얇은 메쉬 필터가 있고 걸리는 부분이 딱딱합니다. 실리콘 팁의 퀄리티는 전용이라 그런지 좋은 편이고 질감이 잠자리 지우개 같은 느낌이라 밀착감도 좋습니다. 드라이버 크기를 보면 기존 코드리스들이 5에서 6mm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10mm 이상급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한 것 같습니다. 실제 분해 사진을 보아도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드라이버도 노캔 성능에 영향을 주긴 하니까 사운드 쪽에서는 이왕이면 큰 게 좋긴 합니다. 하단부 마이크 홀이 사이드로 빠졌고 솔직히 생긴 건 5다피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주 사용했는데도 남한테 끼워보라고 권할 때는 오른쪽 왼쪽이 헷갈리게 생긴 독보적인 디자인입니다. 아마 애플이 아니었다면 대차게 까였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갑자기 배경이 많이 바뀌었죠? 빨리 사용해보고 싶어서 앞부분 영상을 찍어놓고 무려 2달이 넘도록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영화도 아니고 리뷰를 몇 달씩 하네요. 그 사이에 저도 좀 늙었나요? 에어팟 프로는 애플의 환경에서 현존 최고의 코드리스 이어폰입니다. 다양한 설정을 애플의 환경에서만 할 수 있는 이유도 있지만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노이즈 캔슬 다양한 설정을 애플의 환경에서만 할 수 있는 이유도 있지만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노이즈 캔슬링과 트랜스페런시 모드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애플 환경 한정으로 연결성은 최고 수준입니다.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은 처음 착용해본 사람들에게 놀라운 표정을 짓게 만드는데 저도 처음 껴보고 내뱉은 소리는 우와 였습니다. 공기청정기, 선풍기, 에어컨, 지하철 등의 지속적인 소음은 거의 90% 이상 감쇄되는데 주변 소리 듣기, 노이즈 캔슬링 등의 기능은 이미 다른 제품을 통해 접해서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는 갑자기 심연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라 집중하기 싫어도 강제로 자신에게 집중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화이트 노이즈에 대해 어느 정도 관대한 편입니다. 실내에서 음질이 좋은 이어폰도 외부에 나가면 외부 소음에 지장을 받기도 하고 코드리스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마음에 드는 선에서 제일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추가되면 이어폰에 대한 음질의 개선보다 음악을 듣는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출장 필수템으로 추천받는 보스의 QC35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과 비교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부피가 작으니 에어팟 프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기만 한 노이즈 캔슬링이 거슬릴 때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나 사람이 없는 지하 주차장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켜게 되면 그 고요함 속에서 공기의 흐름이나 작은 소음까지도 캔슬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속이 울렁거리는 압박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애플 스토어나 주변 지인의 에어팟 프로를 잠깐 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작은 제품이 선사하는 노이즈 캔슬링은 최고입니다. 주변음 허용 모드도 지금까지 사용해본 코드리스 중에서 제일 자연스럽고 외부 소리를 100 기준 90 정도 들려줍니다. 근데 이마저도 귀에서 이어폰을 빼면 소리의 변화는 정말 적고 이물감에서 오는 소리의 이질감이 10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연결은 아이폰 기준으로 뚜껑만 열어도 신속하게 연결되고, 공식적으로는 애플의 환경에서만 근접 센서가 동작해서 귀에 넣었을 때 주변 소리 듣기나 노이즈 캔슬링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동작은 일반 터치가 아니라 일정 압력이 필요한 포스 터치를 사용했는데, 사이즈가 작아져서 일반 터치를 넣어줬더라면 이어폰을 착용하는 과정에서 오작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겁니다. 작동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 번 눌러 재생 정지, 두 번 눌러 다음 곡, 세 번 눌러 이전 곡인데, 귀에 넣었을 때만 이 포스 터치가 동작하기 때문에 오작동이 드물고 근접 센서 부분을 가려주어야 착용한 것으로 인식되어 포스 터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배터리 낭비나 오작동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설정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왼쪽 오른쪽에 길게 누르는 포스 터치를 소음 제어로 할 거냐 아니면 시리를 부를 거냐 두 가지의 기본 설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팁 착용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착용 테스트를 지원하는데, 음악을 들려주고 귀 속의 음악을 이어폰이 같이 듣습니다. 여기서 애플이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아마존의 에코버즈도 동일한 이어팁 테스트를 진행할 때 소음이나 충격이 발생하면 테스트 에러가 발생했는데, 애플의 이어팁 착용 테스트는 아무리 쌩 난리를 피워도 팁의 사이즈만 맞는다면 통과합니다. 아마 테스트하는 동안 테스트 음원을 제외한 잡소리를 캔슬링하는 것 같습니다. 설정하지 못하는 기능 중에는 적응형 이퀄라이저가 내장되어 있어서 듣는 사람의 귀 구조에 상관없이 동일한 설정 값으로 재조정하여 들려준다고 합니다. 브랜드 제품들은 대체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중요시해서 브랜드의 이미지가 깨지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데, 이것도 그것의 일환일까요? 제품을 보고 애플 같다, 삼성 같다, LG 같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찰떡같이 잘 알아듣죠? 그게 바로 브랜드가 쌓아놓은 아이덴티티이고, 우리는 항상 그것에 투자합니다. 착용 모습은 왼쪽, 오른쪽, 정면입니다. 에어팟 프로의 노즐부는 커널형이지만 다른 코드리스 이어폰에 비해 플라스틱 기둥이 없고, 대신 중앙 실리콘의 강도와 이어폰의 구조로 귀에 들어가는 방식이라 이압이 적고 귀가 부담해야 하는 통증이 적은 편입니다. 아마 커널형을 계속 사용하셨던 분들은 정말 편하게 느끼실 테고, 오픈형만 주로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커널형 치고는 많이 편안한 쪽에 속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 감상은 솔직히 말하면 가격 대비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30만원대의 이어폰 치고 음의 분리도나 해상력이 깊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오픈형인 에어팟의 성향에서 커널형이 되면서 저음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뿐, 저음, 중음, 고음 어느 하나 튀는 부분 없이 밸런스가 무난한 사운드였지만 30만원이 와닿는 사운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더해지면 환경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방해 없이 깔끔한 음악 감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유선 이어폰으로 고음질로 들을래, 아니면 무선 이어폰으로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들을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무선 이어폰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이라면 후자를 택하실 것 같네요. 한 줄 평이라면 30만원대의 소리는 아니지만 편의 기능들이 너무 잘 커버치고, 오히려 그 편의 기능들이 3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통화 품질인데요. 통화 품질은 아직까지 통화 품질 원탑으로 꼽히는 에어팟과 에어팟 프로, 아이폰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용한 사무실과 시끄러운 번화가에서 통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에어팟으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통화 품질 원탑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번화가의 환경 소리입니다. 차 소리, 음악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번화가에서 에어팟으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오픈형이기도 하고 통화 품질이 좋아서 프로가 등장했지만 결코 밀리지 않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에어팟인데요. 통화 품질은 역시 좋겠죠?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번화가에서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켜고 통화하게 되면 마이크 성능과는 별개로 말하는 사람이 목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패시브로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답함도 줄어들고요. 통화 품질은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아이폰으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어폰으로 통화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통화 품질이 좋든 나쁘든 바로 모드를 전환해서 통화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어폰으로 통화하는 경우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저 그래야 하는지 애정도를 알 수 있는데요.
잘 안 들려도 웃으면서 통화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만 안 들려도 이어폰을 빼는 걸 권유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죠. 가증스럽네요. 네, 통화 품질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이번 영상의 통화 품질은 셋 다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갸우뚱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알아본 에어팟 프로 어떠셨나요? 많은 리뷰어와 언론이 극찬해서 저는 극찬하고 싶지 않았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는 걸로 보아 아쉽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32만 9천 원이 정가이고 이것저것 혜택을 잘 쓰면 20만 원대에 구할 수 있는 에어팟 프로 20만 원대. 와, 싸다. 미치셨나요? 20만 원대만 해도 치킨이 10마리가 넘고요. 생활자전거 한 대를 살 수 있고 저가형 자급제 스마트폰 한 대 정도의 가격입니다. 조금 더 보태면 애플워치 3나 갤럭시 액티브 2 같은 스마트워치도 살 수 있겠네요. 이미 코드리스가 있는 상황에 구매를 권장드리기에는 높은 가격이고 코드리스는 소모품인 걸 생각해야 합니다. 배터리의 수명이 있어서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서 2년입니다. 유선 이어폰이 30만원대라면 관리에 따라 몇 년 동안 실컷 우려먹을 수 있겠지만 소모품이라고요. 애플 케어 플러스를 가입한다고 해도 45,000원이고 교체 시 추가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래도 갖고 싶은 생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자주 떠오르신다면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누가 한 명언인지는 몰라도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입니다. 돈은 벌면 되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귀는 노화되고 귀 상태가 좋을 때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비싼 게 아닌 살면서 단 한 번만 올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솔깃하죠? 병 주고 약을 주었는데 병이 남을지 병이 나을지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